제5조에서는 요 UV 손 소독기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요 노성국, 강형규, 최재원 이렇게 세 명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중교통을 많이 쓰기 때문에 대중교통 손잡이를 이렇게 소독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UV를 사용을 하고 유무는 이렇게 초음파 센서를 사용해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런 시스템 구상도가 이렇게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제어기가 있으면은 제어기를 사용해서 UV를 어떻게 조사를 할 건지, 또 UV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손잡이에 사람이 잡고 있는지 어떤지, 여기서는 이제 초음파 센서를 쓰겠다 이래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초음파 센서보다는 여기 사람이 이제 잡지 않았냐, 뭐 접촉식이든지 막 광 센서를 써서 이렇게 유무를 확인한 것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이제 제어기가 쓴다면은 제어기도 뭐 아두이노 나노를 쓸지 뭘 쓸지 정해줘야 될 것 같고, 자, 또 전원 공급도 어떻게 할 건지도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제어회로도 이제 요 제어기하고 UV 조사기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UV 조사 이거에 대해서 요 밑에 사양이 되겠습니다. 저 UV 조사기하고 관계, 뭐 제어기와 초음파 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음파 센서보다는 이제 손잡이를 잡고 있나 아니냐를 유무를 감지하는 감지 센서, 뭐 요 전원부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신호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는 제어회로도를 만들고, 다음에 이제 시스템 사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 전체적인 크기가 있을 거고, 요 UV를 쓰면 UV도 어떤 UV를 쓸 건지 이제 파장 대역이 있을 거고, 또 UV도 보면은 이게 빛의 세기가 있습니다. 이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인체에 해를 끼치게 되면은 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도 좀 조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도 세기, 뭐 사용 시간, 어떻게 보면 이제 UV 조사 시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소독 대상, 이게 살균 소독하는데 뭘 살균할지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될 거고, 이제 잡았다면 손잡이를 잡으면은 이 유무 체크, 요거는 아마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겠다 했는데, 자, 광 센서나 또는 접속식 센서를 써서 유무 체크 방법, 이런 것들을 사양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는 어떻게 하든 요 계략적인 구상도를 좀 그려주고, 요 제어 회로도 뭐 시스템 사양 요 정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자, 4월 달부터는 이제 크레오를 사용해서 요 하드웨어 부분 이걸 좀 작성을 하면서 뭐 아두이노 나노를 쓰든 뭘 쓰든 어떻게 UV 조사 이걸 제어를 할 건지, 또 초음파 센서 쓰든 광 센서를 쓰든 이게 손잡이를 잡았냐 잡지 않았냐 이걸 어떻게 제어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은 요 제어 쪽을 한다 그러면은 뭐 두 사람 정도는 기구 설계하는 쪽 한다든지 이렇게 업무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6조에서는 이렇게 이제 스마트 세탁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는 이제 무인 세탁소에서 뭐 세탁기 안에 이제 세탁물이 들어 있는지와 또 잠금 장치 이걸 개발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김준영, 박태영, 이기영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추진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목적은 뭐냐면은 무인 세탁소에 이렇게 빨래감이 있는데 다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오게 되면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세탁기 안에 빨래물이 뭐 도둑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장치와 원격으로 이렇게 사용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계략적인 시스템 구성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무인 세탁실이 있다 그러면은 세탁기가 이렇게 쫙 있으면은 각 이 세탁기마다 요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유무와 또 이제 실제 사용 상태, 또 이렇게
뭐 보안 잠금 장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요 제어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어기와 잠금 장치의 관계, 뭐 세탁기의 동작 상태, 또 이제 스마트폰과의 통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전체적인 제어 회로도가 이렇게 하나 나와줘야 될 거고, 다음에는 이제 사양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양이 필요하면은 우선 세탁실 전체를 하지 않고 세탁기를 하나를 한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한 크기, 뭐 사양이 있고 회전하는지 이런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또 안에 물건이 세탁물에 들어있는 유무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사용 시간 체크 방법이라든지 이래서 타이머를 쓴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잠금 장치는 어떻게 할 건지, 해제는 어떻게 할 건지, 스마트폰과의 통신 방법, 이러한 것들을 사양으로 이렇게 먼저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해야 될 일은 요 시스템 구상도, 전체 구상도와 회로도와 요 시스템 사양, 이것을 3월 달에 이렇게 명확히 해주고,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뒤에 보면은 방법들 쭉 적어져 있는데, 우선은 뭐 요 부분이 가장 요 세 가지를 먼저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 7조에서는 요 전동 휠체어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요 최성웅, 김준태, 김진영 이렇게 세 명이 이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동 휠체어는 사람이 이제 밀어줘야 되지만은 전동 휠체어는 뭐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한번 개발해 보겠다는 것이고, 여기 아마 결국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앉은다 그러면은 밑에 이렇게 전동 모터에서 돌아가는 바퀴가 있고, 막 여기 이제 조이스틱을 둬서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전진, 후진, 뭐 방향 전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런 시스템 구성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휠체어 있으면은 아마 실제 휠체어를 만들지 않는다면 모형을 만들기 때문에 모형을 어떻게 할 건지, 모터는 어떤 걸 쓸 건지, 또 조이스틱 어떻게 할 건지, 제어기하고 이렇게 관계되는 요 전체 시스템 구상을 이렇게 먼저 해주고, 구상이 됐으면은 제어기 조이스틱하고 제어기의 관계, 또 제어기에서 이 모터가 있으면 모터 드라이버와 모터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또 뭐 모니터링할 것은 모니터링 한다든지, 뭐 스위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어 회로도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시스템 사양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전체 크기를 얼마로 할 건지, 실제 모델이 아니면 이거 축소 모델이라 그러면 그 크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이 모터의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될 건지, 모터 이게 너무 빠르면은 이제 감속을 해야 되든지 그러면 감속기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전진과 후진 속도는 어떻게 할 건지, 또 방향을 또 전환하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 각도는 얼마가 좋은지, 이런 게 구성이 되게 되면은 요 타이어 요 발통이 있으면 발통을 가지고 또 3발로 할 건지 4발 할 건지, 뭐 어떻게 여러 구성이 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월 달까지는 요 시스템 구상도, 제어 회로도, 시스템 사양, 이것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4월 달부터는 과제를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제 8조에서는 요 스마트 미세먼지 알림이 이걸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정현, 박수성, 최원재 이렇게 세 명이 이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요 스마트 미세먼지 알림이를 이용하면은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 양이라든지 온습도 상태를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도서관이나 독서실, 어린이집, 병원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미리 우리가 사전에 그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알림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고, 이렇게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좀 조사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그 전체 시스템 구상도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센서와 온습도 센서를 그 저기하고 표시가 이거 전부 다 일체형으로 기구적인 구성을 먼저 그 구상도를 그려주고, 계략적인 뭐 스케치가 좋습니다. 그렇게 구상도를 그려준 상태에서 요 제어기와 미세먼지 센서, 온습도 센서, 이제 모니터링이나 스위치 이런 것들을 전부 신호의 흐름 체계, 자, 흐름 체계를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는 전체 시스템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 미세먼지 측정 범위라든지 온습도 측정 범위, 자, 미세먼지나 온습도 이걸 어떻게 표시할 건지, 뭐 전원은 어떻게 쓸 건지, 이런 시스템 사양. 자, 그래서 시스템 사양과 제어 회로도 이렇게 시스템 구상도를 다 이렇게 그 3월달까지는 완성을 하고, 이제 4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과제를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9조에서는 요 가정용 지진 감지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진원, 김준형 이렇게 두 명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래 가정용 그 지진 경보 시스템은 우리나라도 매년 이렇게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막 가정이나 각종 건물에 이런 경보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고, 자, 이 과제를 추진함으로 해서 자, 지진을 감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출입구를 개방을 한다든지, 자, LED를 점등한다든지, 막 경보 알람을 통해서 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경보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은 선행 기술도 이렇게 좀 조사를 했습니다. 선행 기술 조사해 가지고 막 계략적으로 들어가는 구성 부품들도 이런 것들 조사를 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좀 참고를 해서 그 이렇게 그 진동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 구상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이 안 보이는데 대략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요 집 모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모형에 밑에 진동 발생기를 둬야 되겠습니다. 이 지진은 상하 이렇게 일어나는 진동도 있고, 이렇게 좌우를 흔들리는 지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 이렇게 흔들릴 수 있도록 이런 요 모형을 흔들어주고,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지진이 일어났다고 가정해서 지진을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는 진동 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가속도 센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가속도 센서 신호를 받아들이고, 자, 이렇게 지진을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지진이 되게 되면은 이제 표시를 해주고 알람도 울려주고 또 문도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이 제어기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기는 지진도 발생시키고 지진도 측정하고 문도 열고 표시하고 이런 것을 이 제어기가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어 회로도 이 제어기와 이렇게 진동 발생기, 문, 진동 센서, 표시 알람 이런 것 전체적으로 신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는 신호 흐름들을 이렇게 좀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전체적인 사양. 자, 요 전체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 저 문 크기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제어기 사양을 어떤 걸 쓸 건지, 또 진동 발생은 범위는 어디만큼 할 건지, 그럼 또 진동 측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거에 대한 사양들을 이렇게 정해주고, 자, 그래서 시스템의 구상이 만들어지고 제어 회로도가 만들어지고 시스템 사양이 결정하는 것을 3월 달까지 이렇게 완성을 하고, 자, 4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요 과제를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